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장시켰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입니다. 조갑제TV 조갑제 대표 모시고 왜 이런 진단을 내렸는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어요. 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외교 행사인데 일단 이 에이펙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에이펙의 성공은 예. 이재명 대통령의 행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좀 경색되었던 국내 정치를 예. 그야말로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장소가 워낙 좋았어요. 경주. 예. 경주 고대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또 신라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좋아지고 금관도 연출도 잘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킨 AI 선도국 한국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뭐 시진핑 이런 분들의 역할도 중요했겠지만은 예. 그 젠슨 황 그리고 SK 뭐 이런 대기업 회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준 어떤 비전 그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도 될 뿐만 아니라 예. 국가의 어떤 진로를 이렇게 던져주는 큰 화두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라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뭐 주식값도 오르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여유를 가지니까 예. 이제 재판 중지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 사실은 민주당이 한 방 먹인 것 아닙니까? 그만한 힘이 생긴 거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요. 그렇죠. 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니까 예.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거는 뭐 맞는데 앞서 이 국내 정치 문제를 좀 언급하셨잖아요. 예, 예. 국내 정치가 저 국익 중심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죠. 예. 국익 중심의 외교는 일단 성공했으니까 예.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전환을 한다면은 뭐 본인도 좋고 우리 예. 국민도 좋고 그동안 이거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 때문에 얼마나 좀 깝깝했습니까? 예. 예. 그 얘기는 대통령이 이거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의 자신감과 여유를 좀 그렇죠. 기반으로 예, 해서 예. 야당한테도 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재판 이른바 재판 중지법 자기들 말대로는 뭐 국정안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왜 지금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대법관을 늘리겠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즉 재임 기간 중에 재판이 있을 수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이런 공포감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어제 사실상 정리한 것 아닙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으로 예. 그 정리하는 방식도 깔끔했어요. 그래 되면은 이제 좀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더 이상 이 사법부 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압박을 안 해야 됩니다 이제. 예. 그래 되면은 예. 저 중요한 어떤 갈등 요인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제 강훈식 대통령실장의 발표는 예.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더 이상 사법부 흔들지 마라. 그게 흔드는 게 정권에 도움이 안 돼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헌법적 해석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지난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예. 그 사실상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거는 법원이 처음으로 헌법 84조의 문제 조항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은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 소추를 예. 기소 플러스 재판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 그게 하나의 유권 해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되는데 예. 계속 그걸 끄집어내는 바람에 끌고 부스럼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봉합한 것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해결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그대로 두버리면 이게 유권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이 계속 예. 다투다가. 자, 어쨌든 이 에이펙의 성공이 여권에는 또 그런 영향이 미친 거고 이제 보수 정당 야권에 미친 영향 좀 보면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에이펙이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 이게 딱 와닿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에이펙의 성공과 예.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온 거리를 뒤덮어서 프레카드 근거 보셨습니까? 아, 뭐 서울대도 있고 경주에도 막 붙여놓은 거요?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외국 사람 온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는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막자는 그런 뜻인데 예. Stop the Steal이라고 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우리나라 선거 관리 제도를 부정선거로 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게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더 붙었어요. CCP out, 야. Chinese Communist Party out. 즉 네. 한국의 부정선거를 중국 공산당이 획책했으니까 이것도 몰아내자. 아니 세상에 이런 선동을 하는 세력이 예. 지금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고 이걸 국민의힘이 지금도 엄호하고 있잖아요. 예. 엄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그래요. 국힘당이 이걸 비판하지 않으면 국힘당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너무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스케일이 크고 예. 또 성공적이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거든. 예. 이 진실이란 햇볕을 받으면은 바퀴벌레처럼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대치되는 대조적인 현상을 제가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에이펙의 성공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 큰 타격을 받은 거죠. 별 반향이 없었으니까요. 예. 이것도 관련 있을까요, 대표님? 아니 왜냐면 이제 되게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좀 대동소이한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경주에서 윤어게인을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주장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하러 올 것이다. 전환기 씨는 나는 한국의 찰리 커크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와가지고 저 서울구치소 가서 윤 전 대통령 면회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하기도 했는데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그러면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도 그 윤어게인 세력이 이제 완전히 사그라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참 한심한 이야기인데 예. 문제는 이 한심한 이야기의 늪에 국힘당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동혁 지도부가 예. 이번에 그 환영 만찬에 안 안 갔어요. 갔잖아요. 나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환영 만찬에 왜 안 갑니까?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갑니까? 예. 아니, 그걸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아마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점점 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문제는 지금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그 부정선거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예. 명동까지 행진을 했다고요. 예. 그걸 본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때 국힘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 세상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만들어가지고 예.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외치도록 하는 거 국힘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하더라고. 한때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은 아닙니까? 예.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도를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그런 예. 바퀴벌레 같은 표현은 좀 안 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아니 그저 만찬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언론은 이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지금 특검이 무리하게 막 수사를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는데 여당에 대한 가열찬 공격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뭐 만찬 가가지고 희귀랑 낚아주면서 건배하게 생겼냐? 뭐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게 언론의 분석인데 잘못된 지금 판단인가요? APEC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때 예. 마련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경주로 정해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철우 경북도 지사 그리고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이 얼마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예. 그 두 사람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지사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 영어로 저 국회의원들을 레프리젠티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누굴 대표합니까? 예. 자기 지역구 사람들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거기에 불참하라고 시켰어요.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어서 장동혁 대표가 광주 간다거든요. 5.18 묘지 참배하러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논리적 정리가 좀 필요하죠. 자기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예.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한 18명 중 한 사람 맞죠? 맞아요. 맞죠? 예. 그러나 그 뒤에 노선이 한동훈 당시 대표를 몰아내고 예. 최근에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고 말하자면 극우 세력과 손잡고 하는 반대하고. 과정에서 예. 계엄까지 옹호하는 세력처럼 보여. 윤석열 계엄 세력 그러니까 예. 윤의견 세력으로 비춰진다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그러니까 예.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예. 비춰지는 그런 입장에서 광주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허. 논리가 잘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그렇죠. 계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광주를 가도 봐야 아니면 된다. 그 자리에 가서 확실하게 하든지. 오. 그 자리에서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계엄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거다라고 예.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은 뭐 전화위복도 될 수 있겠죠. 대표님 보시기에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이 세력과 손잡고 갈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세요? 전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그 국힘당의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예. 국힘당 지지자의 한 4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걸로 나와요. 그래요? 그 40%. 또 그 40%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김문수 전 예.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으니까 뭐 그런 아주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데 그분 아마 마음하고 머리가 따로 놀 겁니다. 그 얘기는 마음은 절연하고 싶은데 머리가 절연하면 너한테 손해야 이런다는. 이 현실과 계산 사이에서 예. 고민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내란 재판에서 나왔던 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예. 대표님 아시겠지만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새로운 폭로입니다. 이거 예. 검찰 수사에서도 얘기 안 했다는 건데 어제 맞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예. 10월 1일 국군의 날 만찬에 만찬하다가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히 부인합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거? 곽종근 장군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 곽종근 증인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어요. 헌법재판 과정에서.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10월 1일 만찬에서요?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이 폭탄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예. 어제 증언 예. 법정에서요. 물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알겠는데 예. 더구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군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폭탄주 돌렸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계제가 못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맞아요. 예. 그분의 그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위신 이런 거 다 땅에 내려놓고 자기 음주 습관까지. 그게 그분의 예. 건강 수치 보면은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음주 습관이 예. 이번 불법 계엄의 한 원인이다.
그리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예. 애틋한 어떤 뭐 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예.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예. 발작적 계엄이었다. 발작적 기업. 망상적 계엄이었다. 즉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다가 격정적인 반응. 그래서 한동훈 등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말까지도 나올 수 있었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폭탄 좀 마시고 뭐 그런 이야기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두 사람의 배치되는 정언을 과거의 그 사례로 미루어 보면은 곽종건 장군의 정언이 예. 거의 대부분이 진실에 부합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대표님이 예전에 저랑 첫 인터뷰하실 때 예. 제 기억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제 기억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군대도 한 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죠. 총의 무서움을 전혀 모른다. 그렇습니다. 총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총으로 쏴주겠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다는 건데 그것도 군대 간 사람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예.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다는 말을 예.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더구나 총을 잡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말이죠. 예. 군인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 군인들은 전쟁이 얼마나 총을 드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예. 군대 안 가본 정치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군대를 마구 동원해가지고 뭐 마약 밀수한다 해가지고 지금 폭격하고 있잖아요. 예. 좀 겁이 납니다. 아. 그분도 군대 안 간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저 조갑재 대표와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